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홍보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윤준호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창문여고 국어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필 사진이고요. 보통은 제가 실물과 어떻게 똑같나요? 이렇게 비교를 하긴 하는데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진행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혼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강사는 아니고요. 윤공하다는 국어 팀에 소속돼 있는 강사여가지고 이제 내신이랑 이제 수능 국어를 조금 더 여러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제공해주고 싶어서 연구를 하는 연구팀에 소속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메가대성 모의고사에서 전 메가 인원들이 치르는 모의고사 문제를 집필을 하는 출제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능에 가장 근접하게 현장에 있는 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창문여고 고1 분석을 시작으로 해서 창문여고 고1을 어떻게 대비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창문여고 고1 분석은 작년 1학기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요걸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할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창문여고의 국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럼 이 전략을 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는요, 좀 아비규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신 범위가 2022학년도 1학년 중간고사에 비해서 4작품 정도가 늘어났어요. 근데 보통 1학년 창문여고 1학년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내신 작품은 특히 중간고사에서는 좀 해냄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윤동주라든지 아니면 봄봄이라든지 혹은 뭐 성난기계라든지 좀 잘 알려진 작품들로 약간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한 약간 예열을 다지는 기간이라고 봤었는데 작년부터는 중간고사부터 학생들의 이제 내신 범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아진 그런 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경향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면은 내신 암기형 문제는 사실 창문여고에서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거든요. 반면에 수능형 문제는 점차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였어요. 근데 작년부터 수능형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줄어들고 내신형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내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암기를 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점은 높지 않았어요. 근데 변별력은 수능형 문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수능형 문제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만점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92점이었던 학생이 4등급을 받았습니다. 88점을 받았던 학생이 5등급을 받았던 그런 해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존에 사실 내년에도 선생님들을 배치된 선생님들을 보고 따져봐야겠지만 비슷하게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능형 문제에 대한 풀이 능력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포인트들의 내신 포인트들을 잘 집어서 암기하고 이해하는 학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실제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래서 요 호적가치라는 구절 하나로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요 1번 선지로 오시면은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매섭게 들리고 있음을 표현하는 보조관념 이런 식으로 대응시켜서 풀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절 하나하나의 의미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이런 내신형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합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내신 대비 암기는 좀 높은 수준으로 해줘야 돼요. 선행을 문학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큰 틀에서 일반적인 내신 범위 개념. 두 번째는 선생님들마다 특히 창문여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마다 문학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조한 포인트들을 모아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 문제 난이도가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윈터스쿨 때 수능형 문제 학습을 했던 친구들이나 혹은 저희가 내신 대비를 3월 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기간 동안에 수능형 문제를 풀이하는 실질적인 어떤 문제 풀이 문해력을 늘리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신 암기형 문제 대비의 비중이 좀 더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시험 대비는요, 대비 기간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문제 훈련을 할 겁니다. 그리고 3월 학평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추론과 문학에 대한 개념어 연습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문여고 1학년 중간고사는 현대시 작품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현대시는 현대소설과 다르게 학생들이 이해해야 할 문학 개념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스탯을 쌓기 위해서는 독서 추론, 그러니까 독서에서 고난도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과 문학은 개념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쌓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가 지난 다음에 5월부터는 문법 개념을 좀 선행을 할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창문여고는 경향이 계속 비슷해요. 1학년 중간고사 때는 문학과 독서를 중점으로 해서 문학에 대한 내신 암기를 요구하는 경향, 2학기 때는 문법 비중이 주가 되어서 문법에 대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경향. 근데 문법이 창문여고가 좀 어렵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렇고요. 작년에는 더 어려워졌었는데 작년엔 평균 점수가 39점이었어요. 2학년 기말고사. 제가 이제 학생들이 기말이 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평태론을 같이 엮어서 수업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창문여고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좀 좋아해요. 실제로 문제 출제도 대학교 형태론과 관련된 개념을 같이 차용해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 개념은 다른 국어 내신 대비보다는 조금 더 이르게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내신 대비 기간 때는 내신 범위를 완벽하게 암기하는 걸 위주로 수업을 할 텐데요. 근데 선행에 맹점이 있어요. 학생들이 선행을 일찍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선행을 일찍 하면은 오히려 학생들의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행을 할 때 뭔가 어려워 보이는 것을 위주로 해서 먼저 학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려워 보이는 것을 위주로 약간 지엽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큰 틀에서 넓은 의미의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은 좀 정확하게 단계별로 선행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넓은 의미의 이해. 그 두 번째는 조금 더 지엽적으로 중요한 출제 포인트. 세 번째는 선생님이 강조했던 포인트들을 위주로. 그래서 단계별로 섬세하게 지엽적으로 나아가는 선행학습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관리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주간에는 내신 모의고사를 칠 거예요. 내신 모의고사 칠 텐데 이건 사실 우리가 저희 운동하다가 조금 장점으로 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의 경향 분석지가 들어갑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비 기간 이전에 해야 될 것들, 내신 대비 기간 한 달에서 한 달 하고 일주 정도 해야 될 것들을 나누어서 학생들이 수능형 문제 연습과 창문여고 국어 경향에 맞춘 내신 대비 기간 연습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커리큘럼들을 어떻게 녹여낼 것이냐. 첫 번째는요, 창문여고 경향에 맞는 컨텐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주 동안에 쳐내야 되는 수능형 국어, 이런 것들을 실력을 높일 수 있는, 혹은 문학 개념어 창문여고에서 주어하는 현대시랑 관련된 문학 개념 학습 연습을 할 거고요. 당연히 이것과 연계된 주간 과제를 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신 대비는 당연히 이제 자체적으로 내신 대비 교재가 들어가는데, 근데 내신 대비 모의고사와 내신 대비 기간 때는 내신 훈련도감을 제공을 해요. 이 훈련도감은요, 국어 선생님, 특히 창문여고는 선생님 세 분이 사실 회의를 하고 강조했던 포인트를 모아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각자 중요한 포인트를 찝어서 설명을 해서 선생님들마다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다른 포인트가 시험에 출제가 안 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포인트가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포인트만 모아서 하나의 필기노트, 손필기 노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1주에서 한 1주 반, 1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자기가 이제 암기는 완벽히 했지만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포인트가 내가 조금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마무리 최종 점검하는 마지막 훈련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필두로 해서 학생들이 내신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요걸 가지고 학생들이 뭐가 좋고 나쁘고를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요. 첫 번째는 강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날에 반드시 테스트를 칩니다. 다음 주간 수업 때는 미달이 되면은 제가 단톡에 올리는 클리닉 시간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 클리닉 시간에 참여해서 의무 클리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간 워크북을 제공을 하는데 이 조교쌤이 이제 개별 첨삭을 하고 검사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문제 푸는 정도가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제가 쓰는 방법론을 녹여내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첨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집중해서 풀면은 하루 만에 이 과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국어는 하루 만에 해서 푸는 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매일 똑같은 관점에 따라서 학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내신 대비부터는 그러니까 그 학년반부터는 온라인 챌린지 시스템을 도입을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이 주간 과제의 마지막 장에 있어요. 마지막 장에 이런 QR 코드를 제가 넣어놔요. 어머니께서도 핸드폰 들고 한번 찍어보시면은 기본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시면은 QR이 바로 뜰 겁니다. 바로 뜨면은 저희 이제 그 학생들이 그날 배운 문학 개념이나 혹은 그날 과제를 풀어야만 알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제가 QR코드에 넣어놔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 문제를 풀고 이제 저한테 피드백이 오면은 요 학생은 요 개념은 잘 몰라. 요 학생은 과제를 좀 충실히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바로바로 개별적으로 이제 피드백이 반영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다시 클리닉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거는요. 학부모 밴드를 운영을 하는데요. 제가 그 이투스에서 이제 그 지필진으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입시 자료들을 좀 받아봐요. 근데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좀 최신화된 경향에 대한 이야기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 밴드를 운영하면서 지금 최근 경영의 입시 자료들을 좀 공유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 달성도 현황을 조금 더 밴드를 활용해서 조금 더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내신 모의고사라든지 뭐 수능형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 풀고 나면은 성적표를 배부를 하는데 성적표를 이제 어머니들께도 이제 배부를 하면서 온라인에 배부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조금 필요한 부분 좀 더 보충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요 소통 창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화 상담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온라인 상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결석을 하면 당연히 영상 보강하고 제가 올려놓은 클리닉 시간대 필수 클리닉 참여 이런 식으로 관리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내신 대비 직전 주간이 되면요. 항상 내신 모의고사를 치르거든요. 근데 학생이 모의고사를 치렀을 때 88점을 맞든 95점을 맞든 이게 학생의 진짜 실력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운이 좋아서 맞출 수도 있고요. 찍었는데 맞출 수도 있고요. 느낌에 따라서 두 개 중에 하나 골랐는데 잘 골라서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학생의 점수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데이터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생이 문제를 풀었을 때 4회 정도 이제 내신 모의고사를 치렀을 때 이 학생은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에는 잘 풀어내요. 근데 사례 적용이나 추론 과정이 약한 걸 보니까 기본적인 독해력은 좋지만 내가 다른 보기 지문을 만났을 때 해결해야 되는 지점의 해결점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기본적인 내용에는 조금 소홀히 해도 되고 약간 고난도 유형 다른 지문과 만났을 때 해결 능력을 높인다면은 내신에서 또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표현법은 굉장히 잘 풀어요. 이 학생은 그러면은 개념 활용 굉장히 잘한다는 뜻인데 기본적인 작품에는 못해요. 그럼 이 학생은 각 구절의 의미, 표현의 의미 이런 것들은 딸딸딸 잘 외우는 친구예요. 근데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각 구절, 세부적인 구절의 의미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시나 소설의 어떤 사건 전개 내용의 상황 등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학습하시면 조금 더 성적에 잘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남은 한 10일 정도 기간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약한 부분에 맞춘 수업 진도 방향 혹은 학생들의 개인 과제 방향을 결정을 한다라고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3년 정도 창문 요고를 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수강 후기를 남겨줬는데요. 요거는 이제 올해 이제 3학년 올라간 학생들이 제 학생들이 한 28명 정도 됐었는데, 창문 요고 2학년 학생들이 그 학생들 중에서 30% 정도는 종합 내신 등급이 1등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4명 정도는 약대와 의대를 지원하고 있는, 내신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작년 기말, 2학기 기말 내신 점수도 평균이 60대라고 해서 그렇게 좀 까다로운 유형이거든요. 까다로운 유형의 시험 출제가 됐었는데, 내신 100점, 90점을 다수 맞춘 그런 검증된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학생이 1학기 때 얘가 이제 윈터스쿨은 안 듣고 조금 늦게 학생이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문학에서 문학 독서가 나온 1학기 중간고사를 88점 맞았는데, 그래서 오는 걸 맞아서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5월 달에 문법 선행을 하면서 평균이 39점일 때 혼자서 96.4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잘 회복을 해서 1학년 종합등급을 1등급으로 잘 마무리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조금 필요한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코칭을 하면서 점진적인 향상을 보이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내신 국어 설명회였고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신 국어는요, 가르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 어떻게 잘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고 발전하고 싶은 그런 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어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